본격적으로 재성을 해볼 텐데 일단 편지해 볼게요. 자, 지난 그 수업을 듣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일단 자, 뭐 왜 이런 그 편제라는 글자를 사용했는지는 제가 그 시대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언어는 페이크니까. 이거를 편제라고 하지 말고 그냥 뭐 종달새라고 할까? 그럼 상관없어요. 뭐 아니면 뭐 상관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상관을 뭐 그런 뭐 대방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네, 말은 페이크입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오라고 하는 게 편합니다. 선생님 갑자기 오가 왜 나왔나요? 비견, 겁재, 식신, 상관. 5번째. 이게 더 중요해. 우리가 인생을 84살까지 산다고 칩시다. 응? 그러면은 해볼까? 84살까지 산다 치자. 그러면은 5일은 5 34 갑자기 안 되네. 6, 5, 30 맞나?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이러면 안 되겠다. 뭐랄까? 아무튼 맞는데 대충 뭐 한 30대 정도 되겠죠. 그죠? 전체가 84살이라고 갑자기 나누기가 안 되네. 전체가 84살이라면은 한 30대쯤 되겠죠. 그쵸? 42살 정도 되면은 정제겠다. 그죠? 이렇게 그냥 한 살이로 이해하세요. 네, 그것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 정도를. 그래서 대방어로 해도 되고 종달새로 해도 되고 불가사리라고 해도 되고 코뿔소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재성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뭐 따라 하는 거죠. 존중을 하기 위해서. 대방어로 할 때 그냥 자, 아무튼 제가 지난 시간에 상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어떤 가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양음 이러면 요 갇힌 게 이제 나오겠지. 그게 편지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자, 다시 식상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최소한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걸 좀 더 구분하자면은 식신이, 그러니까 비견, 겁재, 식신까지가 우리가 상식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상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상식을 실천하는 거예요, 식신은. 그런데 제가 상관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이 세상에 올바르다고 배웠던 그런 이야기들,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주고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쳐준 올바르다고 했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직접 체험을 하고 독립해서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단계를 쏙 빼고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살면 안 되나요? 그렇게 사세요. 그냥 최소한의 상식이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재성으로 넘어간다. 그게 무식상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 편제가 나왔다 하면 뭘 나오는 거냐? 독립을 넘어선 거예요. 독립을 넘어서서 뭐냐? 기존에 내가 어디서 배우고 교과서에서 배우고 그런 상식 있죠. 세상을 사는데 중요하다고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그런 도덕적 상식적 질서를 깨부술지라도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혼나더라도 내가 우리 남편한테 혹은 애인한테 혼이 나더라도 나는 그런 고루하고 보수적인, 그러니까 고루하고 보수적인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정한다. 그래서 나는 자유를 택하겠다. 이거예요, 편지.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비견도 자유를 추구하고 겁제도 자유를 추구하고 인간은 다 자유를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언제 추구하고 무엇 때문에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추구하느냐는 다 다른 것이 섬세한 인생인 거죠. 편제는 제가 한 30, 40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그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부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거고, 자, 나이가 아니라면 그런 일방적으로 배우고 옳다고 느꼈던 그런 갇힌 세계 속에서 뜯어 말리는데도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유예요. 네, 내가 서울대에 갈 자유, 내가 대기업에 갈 자유, 내가 예쁜 여자를 사귈 자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여자에 대한 취향도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어렸을 때 예쁘다고 한 그런 여자의 취향이 아니라는 거야. 얘는 자기 기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아무튼 자유, 여러분 이거를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재밌어요. 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역설적으로 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현대 사회의 병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자, 편제는 무엇에 관심이 많다? 현대 사회의 병폐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 겁제인데 현대 사회 병폐, 아니 맞지, 맞다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똑같이 병폐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관심을 가지더라도 한번 의더 터지고 내가 그런 세계에, 기존의 세계에 한번 의더 터진 그 후에 남들은, 여기 중요해요. 남들은 그냥 도덕적이고 옳고 무난하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살아도 되잖아요. 그게 잘못입니까? 그러나 꼭 이 일을 제기하면 안 되는 30대에, 예를 든 나이에, 은유적 나이, 남들이 어머니 실컷 키워줬어. 와이프가 실컷 잘해줬어. 그렇게 잘해주고 이뻐해 줄수록 왜 나는 그 모습 속에서 병폐를 찾는가? 이게 편제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 잘 그리고 무용 잘하고 한다고 해서 예술이 아니고 기존 질서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시선에서 봤었을 때는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이. 자,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편제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로봇에 대한 파충류 나오고 있잖아요. 그 무슨 로봇에 대한 막 영화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 E.T. 나오고 이럴 때 있잖아요. 스티븐 스필버그 막.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에 굉장히 그런 SF가 확 나올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야, 어떤 사람은 야, 저걸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냥 전원일기 드라마 하나 보고 뭐 이러면 되지.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야, 곧 로봇의 시대가 오는구나. 그때가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1980년대인 것 같은데 지금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그 전철이 막 위에 저 하늘로 떠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자기 부상차가 있잖아요. 경전철이 실제 됐잖아요. 그리고 로봇이 막 무슨 현장 인식 그 QR 코드 이런 것도 그때 그런 영화에 나오고 찍찍찍 이런 게 다 나왔다니까. 무려 얼마나 걸렸어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황당무계하지만 언젠간 오잖아요. 자, 편제가 무엇이다? 바로 언젠가는 온다. 이거 언젠가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너무 많이 앞서 생각하는 이 편제. 그것을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고 기존 질서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편제를 옹호하지 말고 우리가 편제를 보는 보수적 시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라고 할까요? 내가 저렇게 키워놨더니, 대학 보내고 키워놨더니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있고, 지금 한참 밥 벌어서 애기 기저귀 사와야지 이 사람아. 네가 무슨 예술가도 아니면서 무슨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정신 못 차리고 너가 지금 30살부터 피아니스트 될 것 같아? 이렇게 그 보수적인 시선에서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웃기고 있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편제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공부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언젠가는 온다. 지금은 없지만. 그런 건 이런 생각을 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소시오패스.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우리는 예술이라고 하며,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을 배신해야 되고 실망을 안겨줘야 되는 거예요. 편제란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는 창의적이라고 하고 버르장머리 없다 하며, 예술가들 어디다 써먹고 돈 한 푼 안 되는 것들 저렇게 열정적으로, 이게 다 편제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제가 편제의 직업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은 회사의 어떤 부서에 있을까? 자,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편제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편제는 무엇일까? 자,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가 요즘 다 아시죠? 우리 길거리에 그 테슬라 차가 막 다니더라고요. 무슨 전기차 같은 거 있잖아요. 자,
그거 안 해도 돼요. 그쵸? 우리 그냥 자연 파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있잖아요. 말을 타고 걸어 다녀도 되고 그냥 두 다리로 뛰어당겨도 되고요. 굳이 그렇게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꼭 들여서 그렇게 화성에 우리 가야 돼요? 꼭 그렇게 전기차 해야 돼요? 안 해도 되거든요. 꼭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전축이라고 있어요. 전축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CD 플레이어 만들어야 돼요. 꼭 우리 네이버 카카오가 꼭 있어야 했을까요? 참 그죠?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정부의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데다가 이 돈을 넣을 바에는 그냥 마차를 이용해서 다닙시다. 그렇게 쓸데없이 mp3 플레이어 스티브 잡스 자꾸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만들어낼래? 그냥 소니 옛날 그 전축 같은 거 많잖아. 왜 그렇게 굳이 그런 걸 어렵게 하니? 그렇게 해서 되겠어? 헤드폰이 그렇게 비싸서 되겠어? 하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하죠. 하게 돼 있죠. 자, 봐봐요. 생리 현상이 사라진 50대 중반의 여성이 있다고 칩시다. 응? 야, 내가 다 늙어가지고 내가 뭐 다 이제 끝났다. 아이 모르겠다. 그냥 뭐 죄송합니다. 제가 직업 비하 아닙니다. 그냥 야채 장사는 하지. 내까지 꽤 늙어가지고 파마도 안 해. 아무거나 입고 당겨. 자, 이런 태도가 있고요. 내가 왜 어때? 나 앞으로 50년이나 여성으로 살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앞을 보고 55세에 대학을 들어가는 여성도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게 좋고 나쁘고로 공부하지 마세요. 상관이 뭔지 아십니까? 상관은 강력하게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만 우리 상관 착합니다. 내까짓게 피해주지 말자. 징징징징 하면서 피해주지 말자. 자, 편지 어떻습니까? 왜? 나 할 수 있어. 나 이 나이에도 할 수 있어. 자,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태도를 가지면 그 집 식구들이 밥을 굶습니다. 밥을 굶잖아요. 그렇다면 상관을 가진 여성이 시지에 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상관이 아니든 식신이 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때? 난 나갈 수 있어. 하고 나간다니까. 그게 편제예요. 좋고 나쁘고 듣지 마세요. 자, 이것을 편제의 나레이터라고 하는구나. 아시죠? 내러티브. 네, 내러티브. 나레이터.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편제의 스토리텔링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아직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아까 제가 요 앞 시간에 채용했죠. 오케이, 채용했죠. 자, 그래서 이 상관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왔잖아. 예, 제가 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편제가 이혼은 이런 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무릅쓰고 내가 원하는 자유를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어떤 양적인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내가
양적인 존재로 내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펼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항상 반대, 채용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바깥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못하게 발목을 잡는 상황이 반드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천간에 편재가 있다는 건 뭡니까? 그 편재를 못하게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자, 뭐냐? 지난 시간 수업 듣고 오세요. 항상 내가 아이고 지웠다. 그런 언젠간 될 것. 지금은 남들이 나를 욕하지만 언젠간 인정받을 세계에 집중을 한다라는 자체는 뭐냐면 그 사람이 원하는 비전을 실천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학적이죠. 명리학은 너무나 별자리 점성술로 표현할 수 없는 역설의 대반전극입니다. 특히 이렇게 편재, 상관에서 편재로 딱 올 때에 이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죠. 그게 바로 예를 들어 30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편재가 없으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편재라는 것이 바로 그런 30대에 고민을 앓고 있다. 다 늙어갔고, 늙었다는 표현보다 다 배운 놈이, 똑똑한 놈이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바늘로 바위를 찌르고 있느냐. 이게 편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요 환경에 적응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편재가 있는 사람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편재는 각오하셔야 된다. 당신이 원하는 삶은 아직 바깥에 펼쳐지기 거의 힘들기 때문에 당신은 상당한 노력을 하는 불철주야 노동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천간에 편재가 있는데 땀 흘리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밤새지 않고 투쟁하지 않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로봇의 미래 혹은 자유란 무엇인가 최악이죠? 시를 쓴다. 편재가 있는 분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책을 못 냅니다. 저도 편재가 있는데 이 노력이 부족합니다. 잘 안 되네요. 말만 잘한다 그죠? 저도 잘합니다. 제가 편재의 화신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편재가 있으신 분들은 팔자 탓하지 말고 스티브 잡스가 다 대단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반대 극부 편재 자유라는 자체가 반대 극부를 너는 받아들이고 허리가 부러지게 일을 해야지만 30년이 되는 비전을 3년으로 당길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편재의 직업군도 다 나왔죠. 그렇다면 정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남자친구가 편재를 딱 깔고 있는데 맨날 말만 하고 연애는 잘한다 그죠? 처음에 멋있어 보이지만 그 사람은 일할 수 있는 현장이 태부족하다. 그래서 유학을 갈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정제가 뭔가? 아까 얘기했잖아. 다시 그렇게 하다간 죽겠거든. 그래가지고 어떤 데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정제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똑똑 이렇게. 내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안정을 가지고. 어디서 많이 봤죠? 상관편제 정제. 비견 겁제 식신. 제가 식신을 뭐라고 했나요? 겁제의 독립성이 꺾임. 정제는 뭐라고 해요? 편제. 내가 자유 반대급바다 도저히 피곤하거든. 그래서 몇몇은 그 30년의 자기의 비전을 3년으로 당길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것을 못하고 꺾여서 월급쟁이를 한다. 그리고 월급쟁이가 나쁜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모든 꿈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땀 흘려서 노동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정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정제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한 실력자요, 기술자다. 혹은 일꾼이다. 달고 다른 노련한 하드워커, 몸이 죽거나 아파 이거예요. 편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해봤습니다. 연결을 하셔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재성이 극이잖아요. 그래서 편제의 극은 뭐냐면은 지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어떤 이 세상에서 바꿔야 되는 일들, 뭔가 그 재능이라고 봐도 돼요. 그건 아주 큰 시야를 가지는 거예요. 그 할 일이 천지백하니 그 일감을 다 내가 걸어가는 것마다 다 고쳐야 돼.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 마음에 안 들고 이 세상에 이런 사회적 병폐라고 하는 그 일감들이 우르르르 다가온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